네. 어제 그 시그모이드 함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인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 함수예요.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로 되어져 있고요. 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승분의 1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는 함수가 시그모이드인데,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요, x축의 범위를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를 y축으로 하고서 결과를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x축, y축을 표시를 좀 할게요. 여기가, 여기가 x축일 거고요. 여기가 x축일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y축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0.5, 여기가 0.5고요. 이 그래프를 잠깐 좀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S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S자를 이렇게 약간 옆으로 늘린 것처럼 그렇게 생겼고 그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들을 다 가져요. 값들을 갖는데 우선 이 정의 그대로 보시면은요, Z에 0을 대입해 보세요. 어떤 숫자의 지수 0승은 무조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0.5가 될 거예요. 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에 플러스 무한대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계속해서 지수가 늘어나면 숫자가 계속 커지죠. 그죠? 그리고 어떤 숫자에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가니까 결국 어,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쵸? 그죠? 아니다. 아, 그쵸.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거는, 자, 2라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승은 2의 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승은 2의 3승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 다음에는 16분의 1, 그 다음에는 32분의 1, 그 다음에는 64분의 1,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점점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죠. 그죠? 근데 여기 지수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 어, Z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Z가 0일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은 0.5다. 라는 거 했고, Z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떤 숫자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0으로 가까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0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은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면 1분의 1이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익스포넨셜의 무한대 지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한대란 말이에요. 얘가 무한대니까 분모가 엄청 커지는 거죠. 분모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시그모이드는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Z값이 무한대로 갈 때는 1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고, Z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에 가까워지고요. Z값이 0일 때는 여기 값이 0.5에 0.5.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숫자의 특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확률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을 확률로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리턴 값이 0.5 이상인 부분, 리턴 값이 이렇게 0.5 이상인 부분은 양성이 될 확률, 포지티브,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예측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이 0.5보다 작은 부분, 여기 0.5보다 작은 부분은 그 음성이라고 예측을 하자.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확률이 0.5보다 클 때는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확률이 0.5보다 작을 때는 음성이라고 예측을 하자. 이게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진분류만인 거죠. 이진분류인 것만입니다. 양성, 음성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문제에 따라서 스팸 메일을 양성, 스팸 메일이 아닌 거를 음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미와 빙어를 예측한다 그러면 뭐 도미를 양성이라고 했으면 빙어가 음성이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양성과 음성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대략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측이 되고 확률을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시그모이드 함수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무슨 관계냐 하면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기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형 회귀를 이용하는 건데 회귀를 회귀식을 이용해서 이런 선형 회귀식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자. 즉, 이 선형 회귀식을 어디에다 넣자? 시그모이드 함수의 z 자리에 넣자. 그러면 여기서 x라고 하는 것들은 물고기의 특성을 의미를 합니다. 물고기의 특성들. 그러니까 뭐 물고기의 무게도 될 수가 있고요. 물고기의 길이도 될 수가 있고, 물고기의 두께도 될 수 있고, 대각선 길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물고기의 여러 개의 특성들에 곱해지는 개수들이 있겠죠. 곱해지는 개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선형식을 만들어요. 선형식을 만들고 이 선형회기식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z자리에다 넣는 거죠. z자리에 넣으면 우리는 그 물고기의 특성들을 알고 있으니까 특성들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어떤 숫자 하나로 딱 결정이 될 거잖아요. z가. 숫자로 딱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된 값은 위에서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0에서 1 사이고 0에서 1 사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예측을 하자인 거예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 그래서 i번째 샘플의 그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PI라고 쓴 거는 음, i번째 확률의 샘플이다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훈련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훈련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X트레인이라고 하는 2차 원 배열이 있잖아요. 그 배열에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숫자들이 있으니까 그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모델 파라미터 W 이 모델 파라미터 W를 찾자.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비용 함수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잘 맞으면 점수가 좋은 거고 예측이 그 틀리면 그 비용이 커지는 거죠.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이 맞았으면 점수를 주는 거고 예측이 틀렸으면 낮은 점수를 주는 거고 그게 비용 함수예요. 비용 함수.
MSA가 딱 그렇죠. 오차가 크면 비용이 커지죠. 손실이 커지는 거고. 오차가 작으면 비용이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MSE라고 하는 게 일종의 비용 함수예요. 회계 문제에서 비용 함수가 되는 거고. 음. 그러면 얼마나 잘 맞췄느냐, 아니면 잘 맞추지 못했느냐, 이게 비용 함수로 정의를 내리면 되는데, 이진 함수에서 비용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식이 로그로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요. 로그 함수를. 자, 요거에 대해서 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로그 함수의 특징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아침에 여기 와서 모두 실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넘파이하고 매트플러린만 임포트가 되어져 있어도 됩니다. 어, P라고 할까? 우리 여기를 P라고 했으니까, P를 넘파이의 배열로 만들어 볼게요. 넘파이의 배열로 만들 건데, 0부터 시작하면 안 돼서 0.000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음, 2.0까지 할게요. 2.0까지. 그리고 증가시키는 거는 0.0001 단위로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갈게요. 자, 그리고 어, 로그 값인데 그냥 y라고만 하겠습니다. y를 뭐라고 할 거냐면 numPy에는요. 로그 함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가 있는데 10을 미스로 하는 로그란 뜻이고요. 이거는 2를 미스로 하는 로그란 뜻이고 얘는 그 자연 대수 2를 자연 로그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얘를 사용을 할게요. 얘를 사용해서 P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P를 X축에다 놓고, 값을 Y축으로 놓고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plt.plot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P하고 Y를 그리시면. 자, 여기 레이블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뭐라고 넣을 거냐면, 로그 함수고요. 로그 함수고, 자, 언더스코어는 달러와 달러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달러와 달러 사이에. 언더스코어는 미첨자를 만들 때 언더스코어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중괄호를 쓰시고 1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 이렇게 쓰시고요. 레전드를 보여주시면 레이블이 보일 거고요. 그다음 pld.show 그리드도 넣을까요? 그리드 넣고 pld.show 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plt.plot 마이너스 y를 그리고 그러면 레이블에는 달러 넣고요. 마이너스를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미수는 10 그리고 p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로그 P고요. 로그 P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그려진 게 마이너스 로그 P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준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P라고 하는 거는 부호를 바꿔준 것 뿐입니다. 네. 여기다가 X축, Y축을 표시를 해보죠. 자,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에요. 이렇게. 자, 로그 함수의 특징은 요거 볼게요. 파란색. 음. 로그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완만하게 늘어나는 게 로그 함수의 특징이고, 어, 리턴 값이 언제 그 0이 되냐면 1일 때 0이 돼요. 1일 때.
로그는 지수의 역함수인 거 아시죠? 한번 볼까요? 어, 10의 1, 어, 10의 x승을 y라고 하면, y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x가 1일 때는 y는 10이 되는 거고, x가 2일 때는 y는 100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y는 1000이 되는 거고, x가 0일 때는 y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어, 이 관계식의 역수를 로그라고 정의를 해요. 수학에서. 얘를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y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y라고 얘기를 해요. 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x, y인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0분의 1이란 뜻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y는 0.1이고요. x가 0일 때는 10의 0승은 1이에요. x가 1일 때는 10의 1승이니까 10이고 x가 2일 때는 10의 2승이니까 y는 100이에요. 자, 그럼 로그 함수 볼까요? 로그 함수의 y 자리에 어, y 자리에 0을 넣어보세요. y 자리에 죄송합니다. y 자리에 2를 넣어보세요. y 자리에 2를 넣으면 x는 뭐가 돼요? x는 0이 되죠. 그죠? 어, 여기가 1이면 얘는 0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그린 거죠. 이게 그걸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수학을 모르더라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로그 함수는 어, 어, 0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요. 0일 때 0으로 가까이 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x좌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를 하긴 하는데 완만하게 증가하는 게 로그 함수의 특징이에요. 로그 함수의 특징이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은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는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1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원래 로그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준 그런 함수가 돼요. 아, 그래서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위쪽에 요 부분 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여기 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P라고 하는 거는 Y가 1일 확률이에요. 확률. 이진 분류니까요. 1 아니면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과 0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정의하기 나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성과 음성은 정의하기 나름이라 그랬잖아요. 동전의 앞면을 1이라고 하면 동전의 뒷면은 0이 되는 거고요. 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1이라고 했으면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y가 1일 확률을 p라고 하면 1 마이너스 p는 y가 1이 아닐 확률인 거죠. 그죠? 전체 확률은 1하고 0밖에 없으니까 1이 아닐 확률이 1 마이너스 p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y가 0, 1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일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음성일 확률은 1 마이너스 p인 거예요. 1 마이너스 p.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실제 값이, 어,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이 1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y예요, y. y. 실제 값이 1이 되면, 자,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0.
그죠? 음. 자,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P. 요거만 남죠. 마이너스 로그 P만 남죠. 맞아요? 아, 자, 이게 로스, 비용, 혹은 손실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손실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값이, 실제값이 0이다. 그러니까 음성이다.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성이다라고 하면 얘가 뭐가 돼버려요? y가 0이니까 얘가 0이 돼버리죠. 그럼 남는 거는 1-0이니까 그냥, 1이죠. 앞에 부호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P란 말이에요. 요 식에 보면.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얘는 양성일 확률의 마이너스 로그 값인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음성일 확률의 마이너스 로그 값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아까 그래프를 볼게요.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거를 예측을 할 때요. 예측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도미병, 스팸 메일 가지고 할까요? 스팸 메일이다,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 자, 이거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측을 했어요. 스팸 메일일 확률이 0.9다. 라고 맞췄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얘의 실제 값도 스팸 메일이었어요. 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제 값과 맞았어요. 자, 그러면 그 손실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어, 이걸 맞췄다. 이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0.9라고 하는 확률로 스팸 메일인 거를 맞췄다. 라고 하면 손실은 적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맞췄기 때문에 손실은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주황색만 보라고 그랬죠. 오렌지색만. 자, 0.9일 때, 0.9일 때 값이 거의 어디에 가까워요? 로그 값이 거의 0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손실이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예측기가 스팸 메일일 확률이 0.1이다. 근데 그 메일이 실제로 스팸 메일이었어요. 확률은 0.1이다라고 했는데 그 메일이 스팸 메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손실이 되게 큰 거죠. 잘못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그럼 키워줘야 돼요.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값 보세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로그의 값을 보시면 굉장히 큰 값이죠. 예, 이 값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스팸 메일이었는데, 그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한 게 0.9다? 그럼 손실이 굉장히 적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스팸 메일이었는데, 만약에 우리 예측기가 확률이 0.1밖에 안 된다라고 예측했으면, 그런 손실을 키워줘야 돼요. 딱 그 성질에 딱 맞는 게 뭐냐 하면, 마이너스 로그인 거예요, 마이너스. 이해되세요? 이거 음성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음. 어, P가 스팸 메일일 때의 확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그죠? P가 스팸일 확률, 스팸일 확률이라고 우리는 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P라고 하는 거는 스팸이, 스팸이 아닐 확률인 거예요. 글자가 너무 엉망이긴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해되시죠? 음.
자, 우리의 예측기가 1-P, 1-P. 그러니까 스팸이 아닐 확률을 0.9라고 했어요. 그때 손실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그죠? 1-P가 0.9일 때. 1-P가 0.9일 때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어. 스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0.9의 확률로 얘기를 했는데 그 메일이 스팸 메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비용이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팸 메일이 아닐 확률을 0.1이라고 했는데 그 확률이, 그 메일이 스팸이었어요. 그럼 손실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준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준 거예요. 위쪽에 있는 이 로그로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로그로스라고 하는 거는 양성을 1로 놓고, 양성일 확률을 P로 놓고, 그러면은 1-Y는 음성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1-P는 음성일 확률인 거예요. 손실은 둘 중에 하나로만 나타나요. 음. 실제 값이 1이냐, 그럼 손실은 이걸로만 나타나는 거고. 실제 값이 0이냐, 그러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손실은 이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로그 P, 마이너스 로그 P이거나 마이너스 로그 1-P란 말이에요. 근데 높은 확률로 실제 값과 맞춰주면 0이 가까워지고, 낮은 확률로 실제 값을 맞추게 되면, 예측하게 되면 손실이 커지게끔 만든 게 그게 로그로스예요. 그래서 손실을, 이진 분류해서 손실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샘플 한 개.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써드린 이 식은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한 손실값이에요. 우리는 그 손실값들을 다 더하고 평균을 내야 되겠죠. MSE의 MSE의 그 의미가 뭐였었냐면 에러들을 스퀘어 제곱을 한 다음에 민 평균을 계산하자.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어 놓고 평균 계산하자. 이게 MSE의 생각이었잖아요.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여러 마리에서 오차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자죠. 로그로스도 마찬가지. 이 로그로스는 항상 값이 양수가 나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로그 함수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이게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로그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1에서 0이 돼요. 그리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클 수가 없죠. 확률이라고 하는 건 1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요 사이 범위만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P라고 하는 값은 요 사이의 범위에만 있는 거예요. 즉, Y 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갖는 이런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손실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제곱을 하거나 혹은 뭐 절대값을 씌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고기에서의 로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에서의 로스, 그러니까 비용, 손실, 세 번째 물고기의 손실. 걔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다? 이거 평균 개념이죠. 그냥 손실들의 평균인 거예요. 원래 로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다 더한 다음에 n개로 나눈다. 그게 평균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진 분류에서의 손실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쪽이랑 생각을 해보면 i번째 샘플의 확률은 이렇게 선형회기식을 지수로 넣어서 만들었죠. 여기서 xij라고 하는 거는 i번째 샘플의 제2번째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의 랭스, 웨이트, 다이어고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의 웨이트, 랭스, 다이어고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x는 알고 있는 값들이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델에서 결정해줘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는
W0부터 WM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식을 어디에다가? 여기 로그 자리에다가. 그죠? 이게 i번째 샘플의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로그 함수, 여기 로스 함수에다 넣는 거예요. 로스 함수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어, 그러면 이 비용 함수가 뭐에 대한 함수가 되냐면, 모델 파라미터 W들에 대한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W들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이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는 W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어제 했었던 뭐 경사각법으로 찾아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행렬 방정식을 풀어서 찾아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W들을 결정할 수가 있을 거다. 그게 머신러닝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 머신러닝은 비용 함수가 최소화가 되는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진 분류에서는 그럼 그 비용 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로지스틱 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지스틱 로스. 간단히 줄여서 로그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그럼 밑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요. 밑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에서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중 분류인 경우. 우리 아이리스 같으면 품종이 세토사, 버지니카, 벌시컬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걔네들을 1, 2, 3이라고 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1이냐 0이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샘플의 값을 1, 2, 3이라고 하면,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순서로 1, 2, 3이라고 한다면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로그로스를 확장해서 다중 클래스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밑에 설명도 드렸지만, 대문자 n은 전체 샘플의 개수, 샘플이 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느냐, 붓꽃이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의 개수.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몇 개가 있느냐. 세 개가 있으면 3인 거고, 3인 거고, 그 다음에 뭐 클래스가 두 개가 있으면 이진 분류까지 되는 거예요. m이 2일 때 생각해 보세요. m이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이진 분류예요. 이 안쪽에 있는 식에서 m이 2일 때가 딱 요거예요. 이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얘를 비용 함수를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어,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는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회계에서는 오차예요, 오차. 실제값과 예측값. 그 두 개의 숫자 사이의 차이. 그래서 mean squared error.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으로 우리가 비용 함수를 정의를 하면, 비- 잘 맞추게 되면 비용이 적어지는 거, 손실이 적어지는 거, 오차가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예측값이 실제값과 많이 차이가 나면 오차가 커지니까 민스퀘어드 에러가 커지죠.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분류에서는 확률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럼 비용이 적어야 되고, 낮은 확률로 예측을 했다. 실제 값이 1인데 1이 될 확률을 0.1이라고만 예측했다. 이거는 비용이 커져야 돼요. 손실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특징을 갖는 걸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손실함수를 마이너스 로그 확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로그 함수를 보여드리면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그 비용 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수학적인 얘기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수학을 이공계 쪽에서 수학을 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수학과 담쌓아 오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럼 일단은 그 코드들에 집중하시면서 일단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머신러닝의 과정, 뭐 모델을 만든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예측한다, 점수를 낸다, 뭐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어, 사이클런의 문서들을 보면서 사이클런에서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단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나중에 여기로 되돌아와서 그 사이클런의 문서와 그리고 수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나중에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선형회계를 이용한 분류를 하는 거였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용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미그레이션, 선형회계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네. 선형회계식이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어, 오늘은요? 그럼 오늘은 여러 가지 분류 문제들을, 두 가지 정도의 분류 문제를 해볼 거예요. 음. 이진 분류를 해볼 거군요.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단 내리는 이진 분류를 해볼 거고, 이진 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암 데이터가 있어서 그 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진 분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분류, 다중 클래스 분류,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거. 우리 가장 쉬운 게 아이리스겠죠. 그죠? 아이리스를 가지고서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한 두세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35분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